경상북도에서 식품업종 사회적 기업들이 공동 브랜드 및 공동 물류 사업을 기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발표들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장 기반 조성인데 이때까지 2017년도 이전에는 경상북도하고 사회적 기업 협의회가 우수한 사회적 기업, 스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개별 사회적 기업이 정말 우수한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발굴하고 지원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기업 정도, 두 기업 정도만 성장하지 전반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개별 단위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모델도 필요하지만 이제 사회적 경제 단위별, 업종별로 뭔가가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식품업종에 관련된 공동 브랜드와 공동 물류와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 경가보고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백화점 그룹하고 연계를 해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인프라와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원 정책과 종합상사가 가지고 있는 민간 협력 사업에 대한 연계를 해서 어떤 식품 업종에 관련된 원가를 지원하거나 물류를 지원하거나 유통구조를 지원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동반 성장의 운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책자에 지금 이게 페이지가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지금 앞에 유인물이 좀 흐려서 확대할 수가 없어서 흐려서 그런데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희망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결 부분인데요. 경상북도가 굉장히 넓은 23군데의 자치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원재료와 2차 제조하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으로 승계시키고 유통을 하는 3차 사회적 기업 간에 원재료를 선순환시키려고 하니까 생각은 그 의지가 있는데 중간에 개별 물류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거리가 너무 넓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물류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무조건 대기업이 무조건 우리 지역에 못 돌아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대기업이 지역의 기업들을 위한 지역 상생 협력으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이용해서 물류 기능들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들을 해봐야겠다. 지리적인 한계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기존 물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의 그러한 인프라들을 우리가 이용해봐야겠다. 발주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차량 물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 사회적 기업만으로 언제 투자를 해서 그런 순기능의 물류 기능을 만들 수 있느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경북에서 1차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를 식품 제조 업종 분야와 휴게 음식업, 커피 업종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보자 하는 방향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필요성에 대한 관점에서 그렇게 봤다면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범국가 정책은 전체적인 범국가 정책은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이 돼서 지방자치 단위로 사업을 활성화하라.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라.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라. 그리고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구매를 하라.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정책을 육성하라고 해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골목 상권에 진입하는 것들을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지난 10몇 년간 대기업을 제한시키면 사회적 기업한테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대기업을 제한시켰는데 사회적 기업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에게, 중견 프랜차이즈와 중견기업에게 기회가 가는 거예요. 보면 동원, 풀무원, 샘표, 스타벅스, 백다방, 이디야 이런 기업들이 중견기업이고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대기업을 제한시키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들 기업이 굉장히 더 확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한테 순서가 오겠느냐. 사회적 기업에게 오는 뭐 단체 급식소, 도시락, 휴게 음식업, 커피, 식당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중견기업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진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도저히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업을 제한시켜서 생긴 그런 그 중견기업. 그러면 우리는 중견기업이 경쟁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중견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요즘 사회공헌 자체를 사회적 경제 육성,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를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에 맞춰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무상으로 이용해서 사회적 기업이 그 위에 성장 체계를 갖추면 중견기업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경쟁력과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 시장 경쟁력과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겠죠.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단체 급식소에 대한 그런 뭐 시장 점유율도 있지만 그런 입찰 전단팀, 식자재 운영팀, 메뉴 개발팀, 그럼 뭐 CS 대응팀 이런 팀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데 사회적 기업은 생산하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중견기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급화 전략도 못하고 사회적 기업은.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저가 전략을 할 수 있느냐? 백다방하고 뭐 이런 봉봉 이런 카페처럼 1,000원, 1,200원 커피를 못 내요. 왜? 개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금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급화 전략도 못하고 저가형 전략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시장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력의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관점이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생각하게 된 사업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 지역상생협력 사업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그룹과 MOU를 연계해서 지원 사업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기존 식품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대기업 그룹들이 바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아니라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 소백 로컬푸드, 다원 식자재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용하는 원재료들이 농산물을 매입하는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을 했지만 공산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 없으니까 원래는 개별로 사고 있던 거를 다 모아서 대기업에게 입찰을 던졌어요. 삼성, 아오홈, 현대 제안을 받았는데 현대백화점 그룹이 제일 사회적 기업에게 지원 혜택들을 가장 크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런 거죠. 지금 이 세 개 기업이 원래 받고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단가로 이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희생에 통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주고 지역 농산물 100억 매입하면 이런 정도의 기여는 우리가 능히 참아내겠다. 이걸 주고 어떤 커피 프랜차이즈를 가는 데서 원가를 절감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면 앞에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능히 내주겠다. 이러한 관점의 지역상생협력을 찾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룹이 가지고 있는 원자료 원가 절감, 유통 물류 시스템, 협력사 등록 지원을 통해서 그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기존 사회적 기업의 공동 브랜드하고 원재료 공동 구매를 통해서 확대를 시키고 이런 전문성, 고급화 전략이든 저가형 전략이든 전략을 수립해서 공공시장의 민간시장을 확대하는데 그러면 현대그린푸드가 이런 현대백화점 그룹들이 그냥 사회적 기업에 물건을 팔아먹고 기반이 되면 안 되니까 얘기했던 것들이 1차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시골에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기업 원재료를 100억 원 이상 구매를 해달라. 매년. 이런 합의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 간 사업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연대하는 것들을 준비했고 2017년 3월에 대기업 입찰 공모를 해서 현대그린푸드가 사회적 가치 노력이 가장 우수해서 이 기업과 MOU를 하게 됐고 7월에 정화상사하고 경상북도하고 그 지역상생에 대한 MOU를 추진했고 지금까지 현재 5월부터 12월까지 각종의 식품업종의 네트워크, 그 1차 농산물을 매입해주는 작업들과 커피 시스템 플랫폼을 지원해주는 플랫폼들이 동시에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정되어 있는 대기업의 현황이 잠깐 이렇게 맞춰주십시오.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금 매출액이 14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 되는 종합물류 유통 기업이고요. 현대그린푸드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 식자재 종합회사고 매출액인 1조 5천억이고 임직원이 9,800명 정도 되는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 그룹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들로 어떻게 구매 판로를 연결할까라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 사과 생산하시는 분 있었는데 현대그린푸드가 울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미포조선 이런 데서 하루 급식이 15만 명이래요. 그러면 점심에 사과를 한 개 사 먹으면 15만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해서 상품들을 연계해 나갈까?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안들이 부분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출범하기 전에 사회적 기업들이 협업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출범하기 이전에 우리가 식품업종 네트워크에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이런 거죠. 공동구매, 원조를 공동구매를 하는 원가 절감 방안을 수립했고, 거기에 먼저 만들었던 것들이 우리가 도시락 용기를 너무 비싸게, 도시락은 5,000원에서 6,000원인데 용기값이 거의 포장 용기값이 1,5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육박하는, 원재료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런데 이 도시락 용기가 결코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고급화 사양도 아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하면서 고급화, 우리도 좀 고급화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식품 제조 업종에서 아무리 좋은 마인드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원재료로 써주려 해도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해썹이 의무가 돼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 1억 원 이상, 종업원 6명 이상의 제조업소는 2018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 적용이 됩니다. 해썹 의무이 제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생산되는 원재료가 생산자가 표기되어 있어야 되고 성분 분석이 돼야 되고 농약 잔류 검사를 상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느 개인 농가 혹은 사회적 기업이 그거를 매번 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역으로 얘기하면 식재를, 아무리 좋은 식재를 사회적 기업에 구매하고 싶어도 사회적 기업이 구매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안 지키니까. 지금 농업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현장이 다 그런 겁니다. 모든 제품을 농약 잔류 검사를 해줄 수 있느냐? 못해요. 그냥 이런 거죠. 그 생산자들을 대기업의 협력사에 갈 수 있도록 코칭만 하면 대기업 협력사에서 기술 자문을 하고 요건들을 계속 가르칠 거고, 그것들을 우리한테 파는 거는 연간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올인을 못 하는데, 그렇게 대기업 유통에 어느 정도 정량적인 양을 주면 올인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성장시키는 작업들을 이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 제조 업종에 참여했던 사회적 기업이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과 마사랑과 소백 로컬푸드와 농업회사법인 나무누미야,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식품 제조업을 하는, 도시락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이들 기업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했고,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경북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가공류, 농산품, 생산류부터 꿀, 돈가스, 두부, 된장, 간장, 김, 이런 여우들이 다양한 이런 농산물들을 현대그린푸드로 납품을 시켜서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들인 부분들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현대그린푸드와 식자재하는 사회적 기업 간의 네트워크,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종합상사가 계속 생산 지원 등록하고 경상북도가 정책 지원들을 하는 부분들로 추진 체계를 잡아왔습니다. 추진 단계는 1단계는 기획 단계인데, 기획 단계에서는 전체 협력 사업을 유지하는 단계와 두 번째는 전자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런데 어느 사회적 기업이든 발주 전자 시스템을 딱 해서 사회적 기업들의 코드가 등록돼서 사회적 기업만의 물류 전자 시스템, 이거를 구축하는데 몇 억이 듭니다. 사회적 기업이 단독으로 몇 천 가지의 제품들을 코드를 등록시켜서 발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맞추려면 몇억 원이 드는데, 이거를 현대그린푸드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서 보시면 진짜로 원래는 현대그린푸드로 되어 있던 것들이 이 화면들이 전부 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만의 식자재 유통 물류 시스템 폼을 구축하는 거죠. 첫 기획 단계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몇 군데를 선별해서 그중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 등록을 하고 납품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들을 지금 2단계에서 하고 있고요. 3단계, 이 3단계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카페 업종 공동 브랜드를 해서 원가가 절감된 카페를 확대하는 것. 지금 4단계는 아직 못했는데 4단계는 이제 이런 거죠. 조금 더 고차원적 기술적인 사업들을 연계해서 신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기술적으로 만드는 것들. 그런 부분인데 지금 1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를 1단계는 확보했고 2단계와 3단계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2017년도 공동 브랜드 육성 사업은 도시락 업종, 식품 제조 업종에서는 이런 거죠. 건강식 도시락. 현대백화점 그룹이 만들고 있는 건강식 도시락에 대한 메뉴와 레시피를 그대로 받아서 지역에서 이런 거죠.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식단과 매뉴얼 구성이 돼 있는 건강식 도시락의 트렌드를 아예 맞춰서 우리 전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은 건강식 도시락을 납품하는 것. 왜냐하면 앞으로 실버 산업이 확대가 되는데 그런 일본에서는 1인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우리도 고령화가 될 거니까 도시락 업종들이 그런 것들을 받는 것. 근데 우리가 식단 개발과 메뉴 개발을 혼자 못하니까 현대백화점 그룹이 먼저 식단과 메뉴를 개발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노인 요양병원이든 노인 시설에 대한 단체 급식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 그래서 건강식 도시락에 대한 시범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단체 급식소도 그런 기술적인 CS 관리라든지 체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는 부분들로 하고 있고 케이터링과 뷔페 사업들도 지금 대기업의 기술 지원들을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지금 원래 사회적 기업 도시락들이 개별로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외포장도 잘 안 돼 있고 내포장도 잘 안 돼 있었어요. 그거를 네 군데가 공동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내서 공동으로 금령을 떠서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런 거죠. 요렇게 종이 용기, 사회적 개별 기업의 표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요. 왜냐면 공용으로 써야 되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브랜드만 써서 요렇게 용기를 만들고 이 플라스틱 용기가 요 안에 하드 케이스 종이 케이스 안에 싹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국용기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에 수저 세트가 나무젓가락에 도시락 시켜 먹으면 휘어지는 숟가락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같은 가격에 원래 그게 95원 하는데 이걸 공동 구매하면서 90원까지 낮추면서 젓가락은 대나무 젓가락, 숟가락은 본죽에서 파는 정도의 하드 숟가락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그리고 외포장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원가가 1,100원에 잡았. 예전에 1,600원, 1,700원 하고 있던 거를 공동으로 다 하고 고급화 시키면서 1,100원에 잡았는 부분들. 그런 일들을 지금 해보니까 이런 거죠. 아, 이게 되겠다. 원가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 업체 간에 모여서 연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상품 안내서나 이런 것들도 어느 표준 기업들 거를 다 그대로 기관 명칭만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로 확대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표하는 이 사업이 이겁니다. 여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 생산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잘해서 현대그린푸드에 납품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갖추면 협력사 등록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해 나가겠다는 거고, 농업 분야는 커피 업종들은 이런 문주분입니다. 경상북도의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서 공익형 사회적 기업 프랜차이즈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게 공익형이 뭘까요? 공익형이 뭘까요? 첫 원자재부터 끝까지 판매하는 데까지 누구도 사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고 공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의 공익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개의 기업들의 배를 채우거나 수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카페를 할 수 있도록 공익형, 사심을 빼고 공공적인 마음으로 이 원가를 알리고 원가를 표기하고 그 원가대로 추진을 하고, 그럼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다른 타 프랜차이즈들이 가지고 있는 중간에서 모든 원재료에서 제품을 마진을 남겨 먹는 구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다 오픈되면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가맹점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망하지 않는 창업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들이 경상북도가 경책 지원을 하고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들이 원재료와 물류 지원하고 여기에 한 5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느 사회적 기업, SNS 마케팅이 어느 사회적 기업, 식재 지원은 어느 사회적 기업. 여러분들이 이게 안 돼요. 대기업하고 식재 지원 계약을 하고 싶어도 대기업은 한 매장이 월 매출 1,000만 원 미만이면 거의 안 합니다. 운송비가 안 나오겠어. 지원 안 해줍니다. 두 번째, 보증을 다 써야 돼요. 그럼 보증을 다 끊어야 되는데 초기 창업팀이 보증을 끊을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가 월 1억 5천이라는 보증을 끊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코드를 다 넣어줄 거예요. 그 뒤에 대기업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증 제도를 다 풀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체제들, 이 관련돼서 5개 한 사회적 기업들이 이 안에서 연대를 하고 협력하고 이 시스템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모든 원재료들을 공동구매하면 적어도 10%에서 15% 원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목표이죠. 그래서 원두류, 용품류, 식품류,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전용 상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재료들을 다 원재료들을 낮추는 거예요. 공동구매를 통해서 원재료들을 낮추는 부분들을 찾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 업종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뭐 원재료를 개발하는 부분, 용기도 같이 만들어서 당연히 용기도 같이 만들어서 식품의 원재료도 원가를 절감하고 용기도 같이 공동구매해서 원가를 절감하겠지만 더 큰 것들은 이겁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달마이어 커피라는 것들을 독일에서 직접 수입하는데 이게 세계 3대 브랜드에 대한 커피 브랜드가 있다는데 그거를 경상북도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그 판권을 무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커피의 브랜드는 정해놨습니다. 내일 그 발표를 할 건데 그 브랜드의 안에는 이렇게 되겠죠. 3대 달마이어 커피라는 부분들이 어디에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스타벅스 뭐 이런 브랜드가 있는 커피숍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마이어 커피가 이렇게 역사성이 있고 세계 3대 브랜드를 됐고 현대백화점 그룹이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백화점 그룹이 백화점 안에 커피숍 매장은 이렇게만 직접 하고 백화점 외에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은 사회적 기업한테 준 겁니다.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판권을 무상으로 받아왔다는 것은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가져온 거. 그거를 어떻게 잘 만들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내일 뭐 디자인 안도 발표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서 얘기하겠지만 뭐 이런 배경과 이미지들도 같은 느낌으로 거의 80%는 표준 안대로 가고 아마 뭐 시골에 있고 정말 농촌형이거나 뭐 한옥을 개조했거나 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건물의 특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주는 부분. 근데 뭐 바닥이나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뭐 배경, 그 메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인테리어를 총괄하는 팀에서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잡고 들어가요. 근데 어느 정도는 고려해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려해 줄 방법들을 찾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안에 이제 문구가 달마이어라는 문구를 사용할 거고 현대백화점 그룹이 사회적 기업의 품질과 윤리적 가치를 지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쳐서 우리 뒤에 이 품질이 현대백화점 그룹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상품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공동 용기들도 지금 디자인이 다 만들어졌고 이 단가들을 조사하고 있고 최저가 단가들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커피 원두료들도 지금 이 가격에 더 다운해서 그 달마이어 원두 커피가 2만 원 선에서 납품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거죠. 카페 업종을 하게 되면 사이드 메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백다방과 이런 데 보면 사이드 메뉴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이 언제 사이드 메뉴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개발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사이드 메뉴들을 납품을 받아서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케이터링 사업이라고 이렇게 우리 소규모 교육을 하거나 소규모 회의를 하는 게 관공서나 기업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커피하고 다과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터링 사업이 앞으로 계속 보강이 되는 거예요.
밖에 보셨던 저런 이제 머신기에 캡슐 커피를 넣어서 소수의 인원이 가서 커피를 제공해주고 다과를 내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죠. 이 커피 머신이 한 5대, 그 다음에 캡슐 커피, 그 다음에 용기, 우유, 생수, 다과, 이런 다과류들을 초과하면 이런 부분들을 경량화시켜서 차에, 소형차가 되든 어디에 딱 실어서 그런 술에 딱 실어서 가서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 판매,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한 판매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공사, 공기업, 일반 기업들에 대한 소규모, 다 50인 이상, 30인 이상 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신규 매출처를 여는 거죠. 기존의 커피 업종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 머신기가 너무 큽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사람을 너무 많이 보내면.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머신기를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8만 원에 제공해주고 캡슐 커피를 450원에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한 잔에 1,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거죠. 이 커피를 우리 매장에서 진열하게 팔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네스프레소 머신이고 네스프레소 캡슐의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특허가 만료돼서 던킨 도너츠에 가면 이 캡슐 커피를 팔아요. 네스프레소 호환된다고. 얼마에 파느냐? 700원 정도에 팝니다. 그럼 우리 매장에서도 이런 거죠. 매장에서도 머신기를 가정에서 사무국을 그쪽으로 팔고 매장에서도 캡슐을 진열해서 팔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이렇게 다각화된 판매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과제들이 필요한 거죠. 이 경량화 작업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여름에 아이스로 내리고 겨울에 따뜻하게 내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현장 사회적 기업들이 해결하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게 공식화된 매뉴얼화가 되면 진행하시면 10월 하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종류와 유형들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 이제 뭐 이거는 아직 우리 도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시설과 유유시설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그 연계해서 진행하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정책 방침이 떨어졌어요. 정책 방침이 떨어지고 나서 경기도가 제일 빨리 이걸 했습니다. 제목이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매점과 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우선 입점 추진해라는 얘기고요. 경기도가 앞으로 시군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매점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우선 입점시킨다는 부분들, 여기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대한 그런 대상자,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수의계약, 제한경쟁 입찰, 사회적 경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입점을 시키겠다는 얘기고요. 더 내려보시면. 지금 경기도 내 시군의 공공기관 내 매점은 118곳이고 이중 88곳이 일반 사업자고 19군데가 사회적 그런 장애인 기술련 단체고 11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118군데를 전부 다 매점하고 카페를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 주겠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여기 팀이 5개 기존의 사회적 기업 카페와 지금 하는 7개 정도가 모여서 10몇 개가 경북 지역에서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하면 우리 도에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공공시설과 매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이 이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얘기들을 해야 돼요. 각 지역 맞서.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장사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해갖고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바리스타로 성장시키고 그들이 성장된 바리스타가 지점장으로 지역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투명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브랜드화가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는 이제 그게 발표되기 전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하죠.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이거는 진짜 2017년 4월 달에 썼는 사업계획서고요. 아까 경기도의 그 정책은 9월 달에 나온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나올 줄 알고 썼던 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시장 현황은 이만큼인데 이들 기관의 머신, 케이터링 머신, 케이터링도 하지만 이 머신들을 부서나 과에 머신은 공짜로 주고
이런 커피들은 납품을 해서 커피 납품을 하는 것도 커피를 납품하는 것도 하나의 상품성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해 보니까 카페를 직접 위탁할 수 있던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물류비도 절감하고 영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매출도 증대하고 수익도 개선하고 시장 경쟁력도 강화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경쟁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익형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 쪽에서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1차 농산물 생산하는 기업들의 구매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도에서 농업 분야의 지원 정책과 카페 분야의 지원 정책 두 가지를 이 사업에 공모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 과정들이 2017년 1월부터 저희 10월까지 숨가쁘게 이 일들을 해왔던 부분들이죠.